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여러분이 사법제도나 법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믿었던 상식들을 아주 산산조각 내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 할 거예요. 16세기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의 그 유명한 수상록을 바탕으로 법의 권위와 공정성에 대한 진짜 날카롭고 도발적인 통찰을 파헤쳐 볼 거거든요. 우리가 법 하면 떠오르는 그 견고하고 거대한 성벽이 사실은 어떤 아슬아슬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 놀라운 진실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도대체 진짜 왜 법을 따르시나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가 그 법이 본질적으로 너무 공정하고 도덕적이라서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다른 무언가에 이끌려 복종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섹션 1. 우리가 법을 따르는 진짜 이유입니다. 몽테뉴가 책 초반부터 던지는 아주 도발적이고 살짝 냉소적인 반전을 먼저 확인해보죠. 우리는 보통 법은 곧 공정성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법이 정의로우니까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하지만 몽테뉴가 꿰뚫어본 현실은 정말이지 정반대입니다. 법은 공정하다는 걸 증명해서 우리의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법이다라는 그 권위 자체로 군림한다는 거죠. 공정함이 법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다. 이게 바로 몽테뉴가 던지는 첫 번째 충격적인 역설입니다. 몽테뉴는 원문에서 아주 단호하고 묵직하게 선언합니다. 법이 신뢰를 얻는 것은 공정에서가 아니라 법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문장이 품고 있는 무서운 순환 논리가 느껴지시나요? 법은 공정에서가 아니라 그저 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켜집니다. 원인이 결과고 결과가 원인인 셈이죠. 우리는 어떻게든 법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찾고 싶어 안달이지만 법의 신뢰성은 오직 그 존재 자체에서만 나온다는 이 차가운 선언,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섹션 2. 권위의 불가사의한 근거.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절대적인 법의 힘을 떡하니 버텨주고 있는 건지 몽테뉴가 말하는 그 미스테리한 기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몽테뉴에 따르면 이 권위의 불가사의한 근거라는 건 참 기가 막힙니다. 법의 힘은 그저 이게 규칙이다라는 사실 하나에서만 나오고요. 그 외에 다른 합리적이나 도덕적인 근거가 말 그대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덕적인 근거가 없으면 법이 금방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몽테뉴의 통찰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외부의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이 이 절대적인 권위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질문할 틈조차 주지 않는 맹목적인 권위, 그게 바로 법의 쌩얼이라는 거죠. 섹션 3. 법은 누가 만드는가? 공정성이 법의 뼈대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 거대한 규칙들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몽테뉴는 입법자들을 둘러싼 그 신성하고 장엄한 포장지를 아주 북북 찢어버려요. 과거 화려한 예복을 입었든 현대의 의사당에서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든 그 본질은 같다는 거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초월적인 지혜를 가진 성인군자들이 아닙니다. 몽테뉴는 원문에서 법은 종종 어리석은 자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직설적으로 꼬집습니다. 위대한 철학자가 아니라 결함투성이에 심하게 편향된 우리랑 똑같은 인간들이 법의 진짜 창조자라는 거죠. 몽테뉴는 심지어 어리석다는 걸 넘어서서 입법자들의 본성에 대해 아주 뼈 때리는 일침을 가합니다. 아니, 그보다는 공평함을 싫어하고 공정하지 못한 인간이 법을 만든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태생적으로 공평한 걸 꺼려하고 이기심을 가진 존재인데 바로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인간 사회에 룰을 세웠다는 역사적인 통찰이죠. 당장 오늘날 뉴스에서 매일같이 보는 이익 집단들의 치열한 로비나 정치적인 타협 과정만 떠올려 봐도 이 16세기의 냉소적인 문장이 얼마나 찰떡같이 들어맞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섹션 4. 끝없는 판결의 불일치. 자, 이제 이런 결함 많은 인간들이 자의적인 권위를 휘두를 때 우리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혼란스러운 모래성 위에서 정의를 찾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몽테뉴가 관찰한 사법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A라는 정치 파벌이 어떤 판결을 내렸다가 곧바로 B 파벌이 들었으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 완전히 정반대의 판결을 내립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심지어 파벌이 바뀌지 않아도 그저 시대가 좀 변했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예전에 내렸던 판결을 스스로 뒤집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현대사회에서도 너무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현대 법치주의를 자부하는 시스템에서도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법원 구성원들의 성향이 달라지면 수십 년간 지켜지던 판례가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사례들을 우리는 지금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그걸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사법처리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건 단순한 실수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리적, 정치적 변화와 같은 파벌 변수, 그리고 시간이라는 시대적 변수에 따라서 판결은 그야말로 이리저리 춤을 춥니다. 사법적 일관성? 그거 애초에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법은 객관적이고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인간들의 권력 다툼과 흘러가는 시간의 산물일 뿐이라는 걸 명백한 데이터와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몽테뉴의 이런 날카로운 관찰을 종합해보면 완벽하고 일관된 현대 사법제도라는 우리의 안일한 착각은 가차없이 박살이 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나 판결이라는 건 결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공정성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그 순간 권력을 쥐고 있는 파벌, 그리고 그 당시의 시간적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아주 임의적이고 일시적인 타협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현대 법치주의의 맨얼굴이 사실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법이 그저 결함투성이인 인간들이 만들어낸 파벌과 시대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 임의적인 권위에 불과하다면 지금 이 순간 맹목적으로 법을 바라보고 복종하는 우리의 관점은 도대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16세기에 몽테뉴가 던진 이 파괴적인 질문이 오늘날 첨단 현대 법치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름 돋게 유효하다는 사실, 이 묵직한 화두에 대한 여러분만의 해답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